반갑습니다. 오늘 멋지게 강의할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메 비즈니스 기회인 거죠. 아메가 어떻게 기회가 되고 왜 이거를 기회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교 때 처음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날들 동안 나는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이 어떻게 보면 희망과도 연관이 있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10살보다 밑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무 생각 없었죠. 사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살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10대 때 시키는 대로 뭐 제 의지로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라 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약간의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끈끈한 우정, 뭐 친구들하고 한 10몇 명 같이 모여서 우정반지라고 그 몇천원짜리 은반지 하나 쭈글쭈글 만지면 다 찌그러지는 그 은반지 하나 사서 시내에서 한 줄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끈끈한 우정도 쌓아보고, 그리고 때때로 반항도 해보는 거,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내가 꿈이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를 구상을 하고 있던 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 처음으로 이제 좀 자유를 만끽했죠. 저는 울대하고 뭐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고민하던 중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 갔죠. 같이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신없이 흥청망청 놀아보고 뒤늦게 아차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둘 다 투고를 맞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진짜 동아리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동아리에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바로 동아리 회장이 됐죠. 그렇게 또 동아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뒤늦게 아차 하다 보니까 이때도 꿈이라고 하는 걸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고, 그리고 30대 때는 진짜 쉴 새 없이 미친 듯이 일을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잠시 허리 폈다가 또 일하고, 잠깐 이게 맞나 하고 돌아봤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저보다 빨리 했거나 아니면 저보다 늦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을 거고, 저하고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40대 부록이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처음에 40이 될 때 좀 크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막상 40이 되고 나니까 또 뭐 별 느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서야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의 비전과 관계를 수립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왔어야 하는 거냐,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젊었으니까. 근데 40대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진짜 발 한 번 잘못 들이고 까딱 길 한 번 잘못 들어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50대 때에는 40대 때 세운 이 비전과 가치를 지키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마무리하고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다. 그리고 60대 때는 인생의 준비는 50대 때 마무리하고 아들의 독립을 지켜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돌보고 좀 힘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고, 70대 때는 지금껏 도와준 사람들, 제가 60대까지 도와준 그 사람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같이 그 사람들과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80대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나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객기 아닌 객기를 부리면서 또 다른 뭔가 하나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90대 때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나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이게 그냥 막연히 단순히 꿈을, 아니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물론 매년 단위는 아니지만 10년 단위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이 40대 이렇게 보면 아직 절반도 안 온 것 같아요. 절반도 안 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시간은 저한테 이 40대 지금과 그리고 이 50대 남은 인생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숙제를 마무리하고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 시간을 진짜 간절히 고대하고 40대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어땠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인생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회사원, 물론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빼고 나면 저는 단순히 그냥 회사원입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쓴 이 책에 이렇게 4가지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회사원으로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실제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회사원과 자영업자, 이 두 군데는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근데 시간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노동 수입자, 이 두 부류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일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일을 적게 했을 때는 당연히 또 돈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이 두 파트는 자산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랍니다. 자산 수입은 처음에 일을 할 때 이 자산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산 수입을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는 일을 할 때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한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죠. 그러면 인생의 이 시간들을 봤을 때도 자산 수입의 속성의 수입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요? 처음에 젊을 때는 일을 하고 나중에 늙어서는 일을 하나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가와 투자가, 이 두 군데, 두 파트 중에 투자가는 뭔가를 투자하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돈이 아니라도 뭐든. 근데 내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가는 your own system, 자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레버러지를 활용하고 사람들이 일을 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게 바로 사업가가 투자다. 이런 속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업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업가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기업체. 자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만들거나 아니면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스템에 조인한다. 실제적으로 저는 조인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알지 못했어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누가 자기가 만들어준 시스템에 나를 조인시켜줄 것이냐.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 아이디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야 돼. 아니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야 된다. 근데 두 개 다 제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거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많았어요. 근데 그걸 현실화 시킬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현실화 시키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 라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은 도널드 트럼프 친구죠.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니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걸 활용하면서 자신의 자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원을 하면서도 사업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무의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사업이죠. 사업을 하려고 하니 걱정되는 게 있죠. 사업뿐만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있던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든 매장이 있든 아니면 뭔가 이 유통 체인이 있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이걸 만들어냈을 때 만약에 잘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막상 시작하기가.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고 내가 이거를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죠. 플랫폼 비즈니스도 물론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이런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 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플랫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모아내기만 하면 이걸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실제로 지금 세상에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업체들이 바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실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 사람과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제공을 받을 사람을 연결을 함으로써 돈을 만드는 것. 이런 형식이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실제로 서비스 제공은 플랫폼이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유저에게 다이렉트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서비스를 바로 제공을 하죠. 물건 사더라도 배송은 배송업체에서 하죠. 물론 쿠팡 같은 데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생산은 생산업체에서 하죠. 그런데 돈은 여기로 지불하죠. 그리고 일정 수수료를 떼고 여기로 돈이 지불해요. 물건은 여기서 바로 가.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다 이런 기업이에요. 이거는 해볼 수도 있겠다. 사람을 모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죠. 근데 물론 사람을 이미 모아놓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다른 컨셉,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원래 기존의 형태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기업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형태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산자와 결합을 하죠. 그리고 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어떤 구조냐? 아메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보면 아메이가 플랫폼 기업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메이는 생산업체를 모으지 않아요. 생산업체를 모으지 않고 생산은 아메이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각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아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고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생산자에게 제품값을 주고 이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데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비자들, ABO 한 명 한 명이 다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메이. 수수료를 ABO들, 이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다 플랫폼 기업, 사업가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고 이 ABO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가가 나오고 또 다른 사업가가 나오고 그 사업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가가 나오고 장벽이 전혀 없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은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와 비슷한 업체가 생기게 되면 그럼 경쟁업체,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길을 쓰게 되는데,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플랫폼 기업 속성을 가진 ABO를 통해서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비가 이 플랫폼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수료. 그렇게 보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 원하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 원하죠. 근데 내가 먹기도 팍팍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누리기 상당히 힘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 미국에서 설립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1000여 명 이상의 석박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4대 유일한 유기농 농장. 유일하게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해서, 직접 재배해서, 다른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어진 걸 납품받아 오는 게 아니고 직접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걸 가지고 직접 이 영양건강, 뉴트리라이트나 아티스트리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회사가 지금 또 있을까? 여기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연구하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면 환불까지 직접 회사에서 해줘요. 수수료는 우리가 받아보죠. 플랫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았어요. 근데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환불을 하고 싶은데 그 환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에 대한 책임은 생산자한테 있죠.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가 책임지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은 책임지지 않고 아메이에서 직접 제조한 거에 대한 책임, 환불 다 해주고, 그 환불 자체가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단순 변심에도 모두 환불해주겠다. 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아메이 회사,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입니다. 보시면 아까 나왔던 그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공장인데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없고 옆에 있는 이 호수, 강은 일급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 자체가 단지 단가를 내리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직접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 센터, 아까 자영업을 하게 되면 매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매장도 아메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제 매출로 뛰고 제가 소개한 사람이 구매를 해도 제 매출로 뛰고 이 매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매장이 우리 모든 아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올랜도 매직 홍구장, 미국에 있는 올랜도 매직 홍구장 이것도 보시면 아메이 센터. 아메이 창업자분이 이 올랜도 매직이라는 농구 구단 그리고 아메이에서는 여행도 보내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여행을 자주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갈망이 더 큰 것 같은데 저도 중국에도 여행을 가봤지만 여행 갈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있죠. 돈. 근데 아메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급 여행을 공짜로 보내줍니다. 물론 완전히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메이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 달성이 단지 아메이를 위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아메이에서 목표 달성을 보고 이런 엄청난 여행을 보내주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장, 이 농장도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서 나온 농작물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 기업이 바로 아메이. 수익 구조를 보시면 이 아메이에는 PV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BV라고 하는 개념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PV라고 하는 개념만 간단히 보시면 이 PV는 포인트 계산을 하기 위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 PV를 얼마나 모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그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나에게 수수료를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있고 저에게 아메이를 소개시켜준 분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얘기해서 아메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20만 PV치를 구매를 했다. 이 20만 PV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20만 PV가 최소 캐시백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 이 PV 점수이기 때문에 20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20만 PV씩 다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라고 봤을 때 보시면 A하고 B 이 두 명은 20만 PV의 3%죠. 3%를 곱해서 6천. 여기다가 BV의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A하고 B는 6천. 20만 PV를 구매를 하고 6천에 대한 이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나는 나로 인해서 A, B의 매출이 일어났죠.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하위로도 모든 매출은 나의 매출로 잡아줬다. 그래서 이 그룹 매출로 봤을 때 총 60만이죠. 60만은 6%. 20만에서 60만에 6%를 하면 36,000이에요. 근데 이 36,000을 나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내 하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매한 거를 떼줘야 되죠. 이 사람들에게 먼저 돌려주고 6,000원 해서 12,000원을 돌려주고 그거를 뺀 24,000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이 아메이를 나에게 소개시켜준 이분은 저보다 매출이 크겠네요. 당연히 크죠.
전체 매출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80만 PV가 전체 그룹 매출. 80만 PV도 똑같이 6%이기 때문에 6% 곱하면 48,000원이 발생되는데 동일하게 하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받아가는 캐시백을 다 빼고 6,000원, 24,000원 해서 36,000원을 빼고 이 사람은 12,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저보다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리고 전체 그룹 매출도 분명히 이 사람이 더 큰데 근데 실제 가져가는 돈은 12,000원, 24,000원으로 제가 더 많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언제 시작을 했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늦게 시작하더라도 얼마나 자기가 매출을 만들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 공정한 분배, 수익의 역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최소 금액의 캐시백을 말씀드린 거고 확장을 시켜보면 1000만 PV를 하게 되면 PT라고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P는 발생합니다. 이 플래티늄을 독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2명의 플래티늄 이상 리더를 만들어내게 되면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연에 6천만 원을 받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이 사람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이 사람은 2명을 만들어냈고 자신은 3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연에 8천만 원 거의 뭐 1억 받는 분들도 엄청 많죠. 그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이 될 수 있고 더 늦게 시작했지만 6명의 성공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면 다이아몬드 연에 1억 5천 이상의 수익을 받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전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파이어, 하위에 에메랄드가 있는 사파이어는 일반 사파이어보다는 수익이 많겠죠. 하지만 에메랄드보다는 많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역전이 일어나는 공정 분배가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구조로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확장될 때도 계속해서 가능하다.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있다 라고 합니다.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매달 평생 증가. 왜냐하면 아메이는 생필품을 취급합니다. 생활 필수품, 말 그대로 필수적인 제품들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매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메이 제품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평생 사용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증가를 계속하겠죠. 내가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내가 모은 사람,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모으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연금형 자산소득.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연금형 자산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를 하고 물가 연동서적. 아까 말씀드린 PV와 BV 그 개념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라고 하는 기사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아메이에서는 PV와 BV 값을 조정해서 소득이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행, 상속이 일반적인 회사원을 해서는 상속이라는 건 생각도 하기 힘들죠. 상속이 가능하고 국제사업, 해외에 있는 사람을 후원해서 국제사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뭐 다이아몬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를 핀을 만들고 나 한국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다 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도 아메이 사업을 얼마든지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라서 앞으로도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셨나요? 저는 30대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게 잘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근데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잘 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 방법을 내가 찾지도 못해.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과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을 좀 더 나아진, 더 멋진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라.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발자국을 남겨라.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냐?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형, 우리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선배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뭘 해 나갔는가? 그것만 그냥 보고 그 뒤만 보고 따라왔던 거죠, 저는. 그 길로. 근데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그 길이 험할지라도 새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